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5 전치사 컬로케이션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reason for something, passion for something처럼 명사와 for가 조합된 컬로케이션 표현 10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approval for something. 어떠한 계획, 요청에 대한 승인. 예를 들어, you need to get. 당신은 get,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approval for the plan.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여기 to 들어갈 수 없고요. 항상 전치사 for 써야 돼요. From the committee. 위원회로부터의 approval, 승인을. 또 approval for the budget. 예산에 대한 승인, 예산 승인을 얘기하겠죠. 자, 동사 approve는 무엇을 승인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approve 뒤에 for가 올 수 없고요. 그냥 타동사이기 때문에 approve something처럼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점 주의해서 외워주세요. 두 번째, credit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칭찬, 인정. 이때 credit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덩그러니 그냥 credit 이렇게 쓰이거나 the credits은 가능하지만 a credit, credits 이런 거 안 돼요. 예문 볼게요. We should give Tiffany, 티파니에게 줘야 된다. 무엇을? Credit for the project success.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칭찬, 인정을 티파니에게 줘야 된다. 티파니를 칭찬,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예문. I can't take. 제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All the credit, 모든 칭찬, 공로를 for the success, 성공에 대한 모든 칭찬을 내가 가져갈 수 없다. 왜냐? Everyone worked really hard.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demand for something. 우선 무엇에 대한 강력한 요구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요구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명사고요. 예를 들어, employees, 직원들은 made a demand, 요구를 하나 했대요. 뭔데요? For higher pay 혹은 for pay raise,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해석되겠죠. 자, 두 번째 뜻인 무엇에 대한 수요, 수요 공급 그래프 할 때 그 수요거든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 자, 그럴 때에는 불가산 명사인데요. 그래서 예문에서 We launched a new smartwatch. 스마트워치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왜? To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for wearable devices, wearable 장비에 대한 수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새로 출시했다 이런 뜻이죠. 참고로 동사 deman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for 없이 demand a pay raise,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처럼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돼요. 네 번째, need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필요, 필요성. 이때 need는 불가산 명사 혹은 a need처럼 항상 단수형으로 쓰이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There is an urgent need. 긴급한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한? For more temporary workers. 더 많은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During the peak season. 성수기 동안에는 역시 동사 need는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Need more temporary workers. 임시직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처럼 전치사 for가 뒤에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다섯 번째, preference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선호, 선호도, 애호.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preference가 쓰일 때는 불가산 명사 혹은 항상 a preference처럼 단수로 쓰이고요. 이렇지가 않고 선호하는 것들 이렇게 물건이라는 뜻이 쓰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preferences하고 가산명사로 쓰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추상명사일 때는 예를 들어 most residents showed a preference. 대부분의 주민들은 선호를 보였다. 무엇에 대한? For the city's bus system. 버스 시스템에 대한 차나 무슨 택시, 지하철 이런 다른 시스템들보다 시에 있는 버스 시스템을 좀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preference의 동사형 prefer A to over B.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때의 전치사 to가 왜 뭐뭐보다라는 뜻을 가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prefer는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 to도 라틴어 to에서 온 to거든요. 원래 올드 잉글리시에서 있던 그 to랑 조금 다른 to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보다 라고 비교의 의미를 가지게 된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I prefer coffee to tea 혹은 over tea. 나는 커피를 차보다 선호한다. 이렇게요. 6번째, reputation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명성 혹은 평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경우에 따라 둘 다 가능하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예문 보시면 The university, 그 대학은 has a reputation, 명성이 있다. 무엇에 대한? For academic excellence,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교수진들이 훌륭해.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두 번째 예문. Mr. Han has a reputation. 한 씨는 평판이 있다. For being punctual. 시간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요. 7번째. Request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정중한 요청, 신청. 요청, 신청이라는 점에서 demand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 The reporter made a request. 그 기자는 요청을 made 했다. 자,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make a request 자체가 하나의 세트, 또 다른 콜로케이션인데요. 요청을 하다, 동사 request랑 같은 뜻을 가집니다. 무엇을 신청했냐면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청을 했다. About the event, 그 행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요청서, 신청서, 이런 서류, 문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I filed a request.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For a new printer. 새 프린터에 대한, 새 프린터 사도 되나요? 하고 이제 회사에 보고서를 올렸나 봐요. Because the one we have now, 우리가 지금 가진 그 프린터 하나는 is broken, 고장났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때 동사 reques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request a new printer, new request more information처럼 전치사 for 없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돼요. 8번째, room for something, 무엇을 위한 여유, 공간, 자리. 이거 들어갈 자리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불가산명사로 쓰이고요. 우리가 우리 집에는 방이 3개 있어요. 내 방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room은 당연히 셀 수가 있는 가산명사겠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room for something, 무엇을 위한 공간 이런 뜻일 때에는 셀 수가 없어요. 예문에서 We should make room, 우리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For new products, 신제품들을 위한. 그러니까 신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게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다 치워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뜻으로 무엇에 대한 여지, 여지를 주다 할 때 그 여지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s. 개선에 대한 여지가 더 있다. 발전의 여지가 있다. 약간 이렇게 지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positive, 긍정적인 평가죠. 너는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어. 이런 거니까요. 9번째, passion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열정. 이땐 불가산명사거든요. 예를 들어 Mr. Kim is well known for, 김 씨는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다. He has a passion for training interns. 인턴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 이때 be well known for 자체도 특정 형용사와 특정 전치사가 조합된 컬로케이션인데요. 자, 10강 시리즈 강의 10번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의 동의어, love. enthusiasm, 어떤 사랑이 뭐를 너무 좋아해서 열정. 그 enthusiasm도 아주 열심히, 열이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to lose one's enthusiasm for the work. 일에 대한 누군가의 열정을 잃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10번째, talent fo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재능, 재주. 한 사람이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alent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고요. 예를 들어 I think 손흥민은 has great talents. 여러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 For playing soccer and language. 축구와 언어에 대한.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탤런트는 성경의 달란트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재능이나 재주가 타고났다,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탤런트에 ed를 붙여서 talented, gift, 선물, 재능에 ed를 붙여서 gifted로 형용사를 만들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a talented actor 혹은 musician,
musician 이러면 재능이 있는 배우, 음악가 이렇게 의미를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명사와 전치사 for가 같이 쓰인 collocation 표현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와 전치사 in이 같이 쓰인 collocation 표현들 배워볼 거고요. 자,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